자, 이제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면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20 이렇게 알려줬다. 그리고 y는 t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뭐 이런 범위별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어쨌든 3차함수는 이렇게 극값을 갖는 형태로 생겼을 거야. 그지? 그리고 요 극속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한 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여기가 y는 0, 즉 x축이 돼야 여기서 t는 0일 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 이제 바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욱이한테는 이제 알려드린 어떤 짤막한 팁인데, 이 점의 x좌표를 알파, 이 점의 x좌표를 만약에 베타라고 했을 때 극값에 대한 차이야. 그지? 그 극값의 차이는 어떻게 됐냐? 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 그지? 여기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 그러니까 이 길이입니다, 길이. 길이를 세제곱했을 때 극값의 차지, 그지?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지금 현재 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2가 돼야 하는 상황인 거죠. 2를 여기다 곱하면, 그죠? 그럼 베타는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베타 대신에 이제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대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 관계상 지금 여기를 2의 비율, 여기를 이제 1의 비율로 놓고 보자면 실제로 우리가 두 칸 온 거거든, 그지? 그러면은 너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2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갔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3이 되는 뭐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fx라는 식이 x축과 알파에서 접하고 알파 플러스 3에서 이제 뚫렸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세워지니? fx는 x 알파 제곱, 그지? 접했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3을 뚫었으니까 한 개만 들고 있겠죠. 그럼 이때 f0이 마이너스 20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0을 대입을 좀 해줘. 이제 끝나갑니다. f0은 0 대입하면 알파 제곱,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20 됩니다. 오케이. 그럼 따라서 알파는 이제 대충 쳐다보면 2가 된다라고 느껴지나요? 인정? 그래서 fx의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 알파에다가 이제 2를 집어 넣으면 fx는 x-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x-5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f9는 여기다 9 대입했을 때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7제곱 곱하기 4 이렇게 답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이거 제곱이라고 적어가지고 다시. 일단 이게 연속이 되고 싶다라는 거 아니야? 이런 범위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쌤이 이걸 상식이라고 했는데 연속 함수분의 연속 함수가 연속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항상 연속이야. 연속인데 어떤 순간을 제외하고냐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제외하고 연속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에서 연속이고 싶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없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놈에 대한 그래프를 좀 그려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잠깐만 이제 gx라고 이름을 좀 붙여서 g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작업을 해봅시다. g'x는 3x 제곱 마이너스 24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x값을 좀 찾아보자면 x는 2 루트 2와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죠. 인정? 그래서 이제 g'x를 이렇게 그리자.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쪽이 2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y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G의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그려지는 거냐? 여기서부터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납득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극소값이자 동시에 최소값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면 우리는 얘가 0과 같아지는 순간이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x축이 이렇게 그려지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2루트 2를 어디서 g에다가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어쨌든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인정? 그러면은 g에 2루트 2를 대입해줘. 그러면 여기다가 2루트 2를 대입하면은 세제곱이니까 16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도 2루트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8 루트 2가 되고 플러스 3a. 근데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알겠나? 그래서 이거를 이항시키면 3a가 32 루트 2보다 크다. 즉 a의 범위는 3분의 32 루트 2보다 크다 라고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답은 범위 구하기니까 뭐 이게 다네요. 그죠?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3번.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알고 나면은 쉬워가지고 시험지에 나왔을 때 대처는 가능할 거야. 이걸 공부한다면. 우선 fx는 이제 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고, gx는 최고차 함계수가 2인 2차 함수다라고 돼 있는데, 막 f알파랑 g알파가 같다. 그 다음에 f'알파, g'알파가 같다. f'베타, g'베타가 같다. 막 이런 정보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냐면 차이로 만들자라는 거야. fx 빼기 gx라는 이런 차이의 함수.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에서 2차식을 뺐기 때문에 이놈 또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어떤 3차식일 거야. 이해가 돼? 뭔 소린지? 그러면 요 놈에 대한 함수값들을 몇 개를 좀 알고 있지 않나. 왜냐면 알파랑 알파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고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면은 f알파 빼기 g알파라서 h알파가 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h의 그 도함수가 이렇게 적을게요. h알파가 0이다. 그럼 h의 도함수는 f'x 빼기 g'x 이렇게 되고 3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지? 그래서 요 정보에서 h'알파가 0이 돼. 어쨌든 간에 알파 넣으면은 둘 다 마이너스 16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h'베타가 0이 돼. 근데 이걸로 문제가 안 풀린다 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우리가 좀 풀려고 해봤다면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써먹지가 의문이었을 거야.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2인 거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뭐 어쩌라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알려줬을까? gx는 도함수가 4x로 시작을 하는 1차 함수야. 그지? 그래서 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잠깐만 k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4야. 그지? 우리가 x의 개수를 1차 함수에서 1차 항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기울기에 대한 정보거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울기가 지금 4인 직선이 g'x잖아. 그지?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오케이? 그럼 이때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6이래. 그러면 아마도 알파는 여기쯤 있지 않았을까. 그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면 16은 뭐 대략 여기쯤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베타가 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알파 콤마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가 베타 콤마 1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가 4라는 말이잖아. 이해가 돼? 그래서 두 점의 기울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6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는 거니까 32가 되고 얘가 4야. 즉 얘는 8이야. 괜찮아? 오케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구나. 그 말은 베타는 알파 플러스 8이라는 거지. 얘가 알파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식을 좀 세워볼 거야. 이거부터 식을 세워볼게요. h 프라임 알파가 0이고 h 프라임 베타가 0이래. 그럼 2차 함수였기 때문에 h 프라임 x는 그지? h 프라임 x가 최고차항 계수가 3이고 그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베타는 알파 플러스 8이었기 때문에 3에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 그래서 h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니까 아래로 블록 2차 함수고 지금 여기가 알파 더하기 8 인정? 그리고 h 프라임 x의 이제 원시 함수는 뭐야? 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제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고 얘가 hx야. 괜찮나? 그때 h 알파가 0이 돼야 해. 오, 함수가 결정이 된 듯해요. 그죠? 얘가 함수값이 0인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8이니까 그지? 이 길이 b가 2, 여기 길이 b가 1이라면 실제 길이는 지금 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는 4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12가 되는 거야. 인정? 자, 그러면 hx식이 세워집니다. 그죠? 결정하자. 자, hx는 알파에서 접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괜찮나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12를 뚫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hx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이제 생각을 해봐. 이 위치가 바뀌어 있나요? fx 빼기 gx를 hx라고 하는데 얘는 g에서 f를 빼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서 베타 플러스 1 대입해 달라는 거잖아. 이해가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h에 베타는 알파 플러스 8이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9를 대입해 주세요 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알파 플러스 9를 대입하면 알파끼리 사라집니까? 이런 문제야. 아주 그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h에 알파 플러스 9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여기 알파에서 알파를 빼니까 9만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9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43이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알파 플러스 9의 h가 아니라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답이 243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잘 공부하고 넘어가고 이제 4번 문제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매초 3루트 3씩 길어진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점점 커질 때 우리가 이제 t초 후 한 변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거를 t초 후라고 적을게요. t초 후에는 12루트 3 플러스 3루트 3 t만큼 한 변의 길이가 길어졌을 거야. 그쵸? 그럼 이때 24루트 3이 되는 순간,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 순간이라는 것은 얘가 24루트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t가 4일 때겠지, 그지? 오, 그래서 이거는 t가 4일 때야. 그럼 그때의 내저번의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니 이 내저번의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자. 그러면 이거를 st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변화율이라는 말은 미분계수랑 같은 말이죠. 미계라고 할게요. 미분계수를. 그러면
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S'4가 되는 거야. 이 순간의 내저번의 넓이의 미분계수. 괜찮죠? 그러면 ST만 어떻게든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저번의 넓이를 구하시려거든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 정삼각형에 이런 거를 아시나요? 그 상식이라고 적읍시다. 정삼각형은 되게 특이한 도형이야. 왜 특이하냐면 정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 것들이 모두 같아요. 오케이? 그 말은 이 내저번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할 때 얘가 곧 무게중심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2, 여기가 1의 비율이 있는 거죠. 인정? 그 말은 반지름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의 3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높이부터 차근차근 좀 구할게요.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우리 요 순간에 대하냐? 알겠지? 이 순간에 대한 정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12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 t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1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반지름을 구하려면은, 그지? 그래서 반지름은 3분의 1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이제 또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괜찮나? 그러면 루트 3만 안으로 들여보낼게요. 루트 3만. 그러면 36 더하기 루트 3만 곱해줄 때 9t가 되고 여기가 3분의 1이야. 그럼 또 3분의 1을 안으로 들여보내면요. 2분의 1에 12 플러스 3t가 됩니다. 그럼 이게 반지름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ST. 그지? 그래야 미분해가지고 4를 대입하지. 괜찮나? 그러면 ST는 이걸 반지름으로 하기 때문에 4분의 1에 3t 플러스 12의 전체 제곱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미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재욱이한테 좀 맡길게요. 미분해다가 4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자. 자, 5번 문제. 5번을 하기 앞서서 우선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부터 좀 할게요. 일단 뭐 4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해석을 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gx 그 다음에 뭐 이런 함수를 hx 라고 했을 때 x는 t라는 선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이 거리를 ft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문제가 그래. 그러면 거리라는 말의 특성상 거리는 길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음수가 불가능해, 재우가. 그 말은 ft를 우리는 절대값 개념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잖아. 여기에서 x는 t라고 했을 때 이때 ft랑 식의 형성 구조가 좀 달라. 왜냐면 얘는 위에 있는 함수 값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값을 빼는 거라서 ht 빼기 gt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반대지. gt가 지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gt 빼기 ht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상황이 지금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거리라는 개념의 특성상 절대값 개념이야. 이해가 돼? 그 말은 우리는 ft를 거리라고 정의 내렸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으로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 거리라는 말은 절대값이야, 재호가. 알겠음? 그러면 얘와 얘한테 t를 대입해가지고 뺀 거의 절대값 씌운 게 ft가 되는 거야.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럼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 t 대입해서 그럼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인정?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 다음 해석. 얘가 뭘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얘는 뭘 의미하는가? 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얘를 미분계수라고 해. 그지? 근데 미분계수인데 특별히 h가 양의 실수 0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양의 0이야.
0보다 살짝 큰 0. 그래서 이거를 우 미분계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좌미분계수라고 하겠지, 그러면. 좌미분계수. 그러면 해석은 이래. ft는 어쨌든 절대값 함수야. 그럼 절대값 함수가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곱했을 때 어디에서해? t에서해. 그지? t인 순간에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이것도 좀 예를 들어서 해볼게. 만약에 ft라는 함수가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2차 함수로 그려지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이런 상태다라고 해볼게. 인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t가 이 순간이야. 이 순간. 그럼 이 순간에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그 말은 왼쪽에서 접근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접근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미분이 가능한 점이었기 때문에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 그래서 항상 부호는 양수가 돼. 곱했을 때. 이해가 돼? 각각의 부호가 음수니까. 근데 이 첨점 같은 거 봐라. 첨점. 이 첨점은 좌미분계수는 이때의 순간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는 이때의 순간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음수와 양수를 곱했을 때 음수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 중 이 순간을 만족시킨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야? 그 값을 가질 때. 이해가 돼? 이 순간에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이제 모두 다 0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두 0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미분계수도 0, 좌미분계수도 0이라면 곱했을 때 0이 되죠. 이해가 돼? 그럼 또 어디 있겠어? 요거, 그지? 좌미분계수가 음수, 우미분계수가 양수니까 또 곱했을 때 0보다 작게 됩니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절대값 씌웠을 때 이런 애들이 몇 개인가? 근데 그 개수 세는 게 아니라 이제 t의 합을 구하는 거죠. t의 합.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요 안에 있는 식을 잠시 gt라고 좀 할게요. 그럼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럼 이제 g't를 구하시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이걸 4로 묶으면 4에 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저거를 인수분해하기 위한 조립제법을 해보면 마이너스 3, 0, 2니까 1 집어넣으면 되나? 이렇게? 그래서 1,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런 식으로. 그럼 인수분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x 마이너스 t죠,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t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g't는 0 이거의 해를 먼저 좀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의 해를 하나하나 좀 찾아보자. 응? 일단 t는 여기서 1이라는 게 하나가 나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짝수근해 공식을 좀 쓸게요. 짝수근해 공식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1을 대칭축으로 사용하는 무언가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g't를 좀 그려볼게요. 일단 t축,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1 빼기 루트 3과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벌어져 있고 최고차항 계수는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태야. 괜찮나? 그래서 자, 원시함수를 이제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하는 부분 지금 얘가 대칭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만큼을
이 1,0에 대해서 회전이동, 180도 회전이동을 하면 지금 얘랑 완벽하게 포개어진다라는 거거든. 그 말은 이만큼이 이만큼과 같은 거야. 됐어? 그래서 원시함수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냐면 일단 감소하는 부분, 그지? 그 다음에 이 면적만큼 증가하게 돼. 이래? 그 다음 다시 이 면적만큼 감소하게 돼. 그 말은 이때부터 증가한 양과 이때부터 감소한 양이 같아서 극소값을 현재 공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괜찮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GT야. 오케이? 그리고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G0은 마이너스 32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지금 요 어딘가에 마이너스 32라는 선이 있는 거거든. 왜냐면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3이 0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1은 0보다는 크잖아요. 이해가 돼?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0 같은 게 여기쯤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함수값이 지금 마이너스 32가 되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1 같은 거를 좀 넣어봐도 여기다가 1 대입해 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음수가 되겠지, 그지? 한번 G1도 구해봅시다. G1은 1 빼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이때 함수값이 이미 마이너스 27이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ft, 즉 절대값 gt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울 때 x축을 위쪽으로 좀 올릴게요. 다시 1일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7이야. 그치? 그럼 x축은 대충 여기쯤에 있다라고 합시다. x축이 아니죠. t축이죠, t축. t축이 여기쯤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지울게요. 어떻게 생겼냐? 1 마이너스 루트 3을 극대값으로 바꿀 거고 1일 때를 극소값,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3을 이제 다시 극대값으로 바꾸겠죠. 자, 그래프 그릴게요. 일단 양수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절대값 씌울 때 이만큼 위로 꺾여져 올라갈 거야. 그죠? 그리고 다시 이만큼, 그럼 여기가 이제 뭐 27 되겠죠? 마이너스 27이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극대값을 공유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뒤집혀져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절대값 GT야. 이래? 그럼 아까 이제 저 밑에 있는 식, 이거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귀찮아. 만족시키는 모든 t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t가 어디에 찍히는지를 이제 또 관찰을 해봅시다. 아까 이제 미리 학습한 바 있으니 이런 점이었어. 그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곱이 0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점이었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모두 0이니까. 그럼 여기도 될 거고, 얘도 될 거고, 얘도 되겠죠? 이래. 그러니까 총 5개야. 근데 이들의 합을 좀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더한다 치자.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직접 구해야 되는가? 라는 게 문제지. 얘가 0 되는 값이거든, 사실. 그럼 이거 t 구하는 게 이제 좀 귀찮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상을 좀 할 거냐면, 얘가 4차 함수의 대칭축이야. 이해가 될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같은 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알파라고 두고 이거를 베타라고 뒀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중앙에 1이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나는 합을 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얘랑 얘도 해도 2가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인 거고. 그럼 모든 t의 합은 5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거리라는 걸 절대값으로 해석을 먼저 하고, 그지? 그럼 그 그래프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 모든 걸 찾는 거라서 함수식이 시험지에서 바뀌어서 나올지라도 대처가 가능할 듯 합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6번 이어서 합시다. 6번은 최고차 함수가 1인 4차 함수와 gx 2차 함수로 되어 있는데 쌤이 문제 표현을 살짝 바꿨어. 그 문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y는 fx 빼기 gx라고 되어 있거든.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y는 절대값 f 빼기 g라고 되어 있는데 그놈을 그냥 hx라고 이름을 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f 빼기 g가 h라고 한다면 y는 절대값 hx라고 쓸게요. 그때 이제 우리는 hx라는 함수는 어차피 4차 함수니까 x는 2에서 x축에 접한다 라는 상황을 먼저 좀 그려볼게.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려볼 건데 x는 2에서 이렇게 접하고 다른 곳은 뚫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때 절대값을 씌우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꺾여 올라오는 부분이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뾰족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상황, 제가 지금 얘도 접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잠깐 0 되고 이렇게 쑥 내려가는 이 상황도 우리가 접한다라고 표현을 해. 그럼 이때는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뾰족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에는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떤 상황들이 가능할 거냐면 일단 기분 좋은 형태가 있죠. 이제 극소값을 공유하는 이런 4차 함수의 형태. 그 말은 얘가 2든 아니면 얘가 2든, 그지? 어쨌든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기는 해. 그지? 혹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2에서 접하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긴 4차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더 이상 없는 상태. 이해가 돼? 그러면 얘 아니면 얘거든? 그래서 질문이 이런 거야. F1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F1의 최대값을 찾아달라는 거지.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두 상황을 식으로 표현할 능력이 필요한데 우선 hx는 최고차 함계수가 어차피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 빼는 거니까. 그럼 hx에 대한 식을 좀 세워보면 우선 2라는 게 접점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x-2의 제곱이 항상 인수로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상황을 잘 몰라요. 그리하여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럼 이제 조금만 더 해석을 하자. 그럼 얘는 능 0이 되는 그 방정식의 형태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러니까 2가 아닌 다른 해가 중근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어. 이해돼?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해가 없거나 중근을 가져와야 돼. 이해가 돼?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적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단 요 정보 이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적인 접근을 좀 합시다. f'0이 2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추가적으로 g'0도 좀 구해 놓으면 편할 거야. 자, g'0은 여기에 도함수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도함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h'0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h'x는 f'x-g'x야. 그죠? 그래서 0을 각각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h'0이 여기다가 0 대입한 거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2-에 마이너스 1에서 3이라고 바로 적을게요. 그리고 hx를 내가 지금 대충 식을 만들어 놨잖아. 그지? 그러면 도함수도 구할 수 있겠죠.
하자. 고배 미분법을 쓰셔야 돼요. 이거 미분하면은 2에 x-2,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에다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한번 미분을 해주면 2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 그럼 여기다가 0을 싹 다 대입을 좀 해줘.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4a 이렇게. 괜찮나? 그럼 따라서 2항 2항 하면은 4b가 4a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이래.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했을 때 a 제곱 빼기 4b니까 어이구 이걸 통으로 다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그지? 그럼 이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1부터 3이라고 a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인정? 이러면 문제가 다 끝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가 궁금한 거 사실 f1의 최대값이라고 해가지고 f1을 직접 찾아야 되는가? 그거는 또 아니거든. 왜냐면 f1을 이렇게 gx를 이항시켜가지고 f1은 h1 플러스 g1이라고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고 싶은 거야. 납득? 어떤 범위에서? a가 1 이상 3 이하의 범위에서. 괜찮죠? 그러면 h1은 뭐냐? 여기다가 1, 1, 1 이렇게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고, 그지?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g1은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여기서 b가 뭐예요? a-4분의 3이잖아요. 이해가 돼?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볼게요. a 더하기 b 대신에 a-4분의 3 대입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괜찮나? 그러면 2a 마이너스 4분의 몇이냐? 4분의 11? 이런 식으로. 괜찮나? 그래서 요 놈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괜찮? 그럼 언제가 최대야? a가 3일 때가 최대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에다가 이제 3을 대입을 해주면 6-4분의 11이 되고 4분의 13이 답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뭐 문제 자체는 여기에다가 40배를 해주세요 이기 때문에 답은 130이 되겠죠? 네, 넘어갑시다. 자, 이제 7번 이어서 합시다. 7번은요,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고, 우리 제국이 이런 거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열심히는 설명을 못 해드려요. 자,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 뭐였죠? fx와 y는 t의 이제 교점을 먼저 찾죠. 오케이? 뭐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fx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줘.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럼 이제 t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부분을 기준으로 t보다 아래쪽을 뒤집어 올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t가 똑같이 생긴 이런 함수에서 t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y는 t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y는 t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함수가 y는 절대값 fx-t라는 함수야. 오케이? 그럼 이랬을 때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곳은 이렇게 접어져 올라가는 부분에서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그 놈의 개수를 GT계라고 하더래. 알겠죠?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지금 가족관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 지금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예요. 그지? 근데 x축과의 교점이 1과 4밖에 없대. 그지? 그럼 이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 일단 1에서
뚫리고 4에서 접하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고, x축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1에서 접하고 4에서 뚫리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원시함수를 그렸을 때 감소하다가 이제 증가하다가 기울기 잠깐 0 됐다가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자, 이놈부터 해석을 좀 해볼게요. GT는 t가 2일 때와 마이너스 25일 때만 불연속이래. 자, 그럼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t가 마이너스 25일 때 첨점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t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y는 t가 어때? 이거 밑으로는 그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뒤집어 깔 게 없어. 그지? 그러면 항상 미분이 가능해서 미분 불가능한 개수는 빵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리고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접하는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겠지. 접하는 순간까지도 항상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GT 0개야. 그지? 근데 t가 살짝 더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게 y는 t가 된다면 y는 t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뾰족점, 여기가 뾰족점이라서 미분 불가능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어때? 얘를 기준으로 개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연속이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극소값이 얘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이제 계속 올라가겠지. 그지? 그럼 t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힐 테고, 그지? 그럼 언제 다시 불연속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두 개 가다가 이거 삼중근이라고 하면 알아듣나요?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부호 변경 지점이야. 이걸 뒤집어 까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가다가 스무스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도 0인 이런 함수가 그려지겠죠. 그치?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여기서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아래까지는 계속 두 개였다가 여기서 한 개가 되고 다시 더 위로 올라갔을 때 또 여기서 뾰족점이 발생해서 다시 두 개가 되죠. 그 말은 얘가 두 번째 불연속점인 2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려보자면, 다시 한 번만 그릴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감소하고 이제 증가하다 기울기 정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상태에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야.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fx는 0은 4보다 큰 실근을 갖느냐라고 했어. 그지? 한번 해볼게요. fx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을 갖는데, 그럼 x축은 이때 함수값이 2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쯤에 있을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얘랑 얘를 우리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게 4보다 크냐? 아니지. 4 지금 얘가 4야. 근데 둘 다 4보다 작은 쪽에 있어. 인정? 그러니까 이 개형은 망한 개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정답일 거야. 그지? 자, 한번 해봅시다. 네, 같은 이치로 하는 거야. 같은 이치로. 자,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25가 되게. 자, 그 다음에 이때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x축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에 있을 거고, 어때? 실근이 4보다 큰 거 하나 있지. 맞아?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이제 개형을 찾았을 때 재호가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한 거거든요. 오케이? 이 식을 세울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선 요 선이 y는 2거든. 그지? 그리고 얘랑 얘, 그 다음에 여기 이 비율 관계라는 게 좀 있어요. 지금 요 길이가 얘가 1이고 얘가 4니까 얘가 3이야. 그지? 그리고
이 점을 쌤은 삼중근을 갖는 점이라고 하거든요. 삼중근을 갖는 점, 그리고 여기 극소가 되는 점,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점. 이 비율 관계는 3대 1이야. 오케이? 그 말은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는 1이라서 요 놈의 x좌표가 5가 되는 거야. 괜찮나? 그러면 이 함수식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y는 2라는 상수 함수와의 교점이 1에서 3개가 있는 거야. 3중근이니까. 그래서 fx는 x-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뚫었으니까 x-5고, 그 다음에 2가 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2를 한번 더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만약에 식 세워지는 거 좀 궁금하면은 쌤한테 따로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좀 해줘.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줘.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나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6이 됩니까? 그리고 더하기 2니까 답이 50 이렇게 되겠지. 알겠냐? 그래서 어떤 이런 비율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알았다 했을 때 식 세우기라던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설명을 이제 학원에서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넘어갑시다.